하프타임이란 전후반이 있는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을 말한다. 이 하프타임에 전력을 다해 뛰던 선수들은 숨고르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 경기를 돌아보며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할지 전략을 짠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을 때 교수님은 첫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대신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학문에 대한 가르침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노 교수의 이야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꽤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내가 중년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20대에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하프타임이 문득 40대 중반에 들어서니 생각이 났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광고가 나온 뒤 해설자는 전반전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선수들이 어떻게 후반전을 맞이해야 하는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 특히 강팀을 만나 전반 경기가 상대팀에게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경기를 마쳤다면 해설자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팀의 강점을 이야기하며 후반전 경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선수들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직접 뛰어보고 느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감독의 분석과 전략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벌써 작년이 되었지만 나는 45 생일을 혼자 맞이했었다. 여전히 무기력과 통증으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큰마음 먹고 사왔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그동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생일이었지만 이제는 험난한 삶을 살아온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생크림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손가락으로 조금 떠서 먹게 해주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 나는 인생의 절반쯤에 와서 모든 것이 파탄나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마주하고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내 삶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잘 되지 않았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지독한 무기력증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 하프타임에는 전반 경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전반전에서 실책과 상대와 직접 경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약점과 특징을 잘 살펴서 후반 경기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 나는 삶이라는 거대한 상태를 만나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 부딪혀만 왔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한심했던 모양인지 신은 내게 큰 시련을 폭격기로 마구 쏘아댔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나를 더 큰 사건 속으로 밀어넣었다. 죽는 병도 아닌데 그깟 병으로 인생이 의미가 있네 없네 한탄을 하던 내 모습이 더 큰 고통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게으르고 느리게 시간을 보냈다. 지독한 통증과 무기력증으로 인한 증세이기도 했지만 숨을 고르게 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생산적인 일을 좋아하고 늘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던 나는 순식간에 가장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취미 같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던 나에게 취미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라는 의사의 권유에 나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일이 직업이 되어버려 그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내 일이 직업이자 나는 취미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내가 했던 일을 내려놓고 화분을 돌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날에는 화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관찰만 했다. 살아 숨쉬는 식물이 주는 에너지는 정말 컸다. 오랫동안 아무 반응도 없던 화분에서 새순이 올라오면 힘찬 에너지를 받는다. 내가 그동안 잘 살펴준 결과를 얻은 기분이 들어 참 별것 아닌 것에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같이 날아드는 소송과 고소로 날 괴롭히려고 했지만 난 방구석에서 화분을 바라보며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의 신비로움에 젖어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분갈이를 하는 때이다. 좋아하는 책의 오디오북을 들으며 맨손으로 흙을 만지면 방구석에 있지만 야외 정원으로 나온 기분이 든다.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잎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잘라준다. 다채로운 초록색 잎을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귀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다. 분갈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새로운 식물들을 들이다 보니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관리가 힘들게 되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며 식물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식물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픈 것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식집사들 사이에서 물시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들의 물 주는 기간은 많은 식물들만큼 자주 돌아온다. 물 주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은 식물을 살펴보고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옮겨 잎 샤워까지 모두 시켜준다. 시원하다. 물을 머금은 잎은 반짝인다. 만약 강제적으로 식물들이 많아져서 돌봐야 한다면 잔인한 육체 노동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유일한 운동이고 노동이기에 즐거운 시간이다. 짧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 경기는 달라진다. 전반전에 강력한 상대팀에게 질질 끌려가던 경기의 흐름을 후반전에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짠 전략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집념은 결국 경기를 승리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축구팀은 절대적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는 경기가 많다. 약팀을 만나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골을 넣는 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팀과 맞서서 싸우며 모든 것을 다 내던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졌어도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경기였다고 평가를 한다. 나도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삶의 거대한 무게에 질질 끌려다니던 나를 바로 세워 내 페이스대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은 열심히 살면 행복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 하프타임에 다시 숨고르기를 하며 생각을 해본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내 후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인생을 앞서 산 현인들의 책과 철학책을 보고 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책들이었지만 지금에서야 나는 책의 내용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가슴에 새길 수도 있게 되었다.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행복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느리게 살고 있다. 전반 인생에서 얻은 것을 모두 다 잃었다. 다시 처음으로 리셋이 되었지만 괜찮다.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모든 것을 잃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후반 경기 시작 전이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24년 한 해는 하프타임으로 지난 날을 충분히 돌아보고 생각하며 후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